3개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근본을 바로 세우는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방안은 지난 11월에 발표하였고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은 지난주에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금융관행이 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간에도 금융회사 중심의 금융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많은 금융관행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잘못된 금융관행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민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정의 실현 및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오신 권영준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때 비로소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많은 과제를 발굴하여 사후적 피해 구제 강화, 사전적 피해 예방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의 3가지 핵심 목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사후적 피해 구제 조치로는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 제도의 도입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실효성 제고 및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 남발 행태 근절 등을 통해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사전적 피해 예방 조치로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검사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여 불안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 상습적인 금융질서 위반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서 집중 검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고 금융상품 판매 절차 등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금융인프라 개선 조치로는 금융상품의 회사별 가격 수수료 등의 비교 공시를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개편하고 금융거래 단계별로 알아야 할 금융정보의 내용과 중요 거래 조건 변경 내용 알림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관련 법규 개정 등의 지원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금융회사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자문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다양한 민원 유형 분석 및 소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선 권고안의 세부 내용은 권영준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준 교수님께서 TF 위원분들을 간단히 소개하시고 권고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권고안 마련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자문위원님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현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영행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대표이사이십니다. 그 밖에 문영배, 백주선, 이규복, 이정재, 임은경, 정유신, 정지연, 주세현 위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자리에 이동하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위원장 권영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2017년 9월 21일 소비자단체, 학계,
금융업계 등 외부 전문가만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그간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 편의성 증진,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영식 신임 원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이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바로잡고 피부에 닿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원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논의한 자문위원회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치우친 금융의 무게중심을 금융소비자로 옮겨 금융의 핵심 삼각축인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감독당국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첫 번째, 사전적 피해 예방, 두 번째, 사후적 피해 구제, 세 번째,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격차 해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으로는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 예를 들면 동양증권의 CP 발행으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문제라든지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그런 사건에 있어서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 분쟁 제도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분쟁 조정 과정에서 빠져나가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러한 악질적인 그 고질적인 병폐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며 소액 분쟁권에 있어서는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를 개선하고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최신 수술기법 등 의학적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의학회가 추천한 전문위원 및 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전적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잘못된 금융상품 정보로 부족한 상품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상품 명칭 등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고 텔레마케팅 채널, 표준상품 설명 대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금융회사가 서비스 수준 및 비용 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가격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현저히 높아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신용거래융자, 카드론 등에 대해서는 이자율 결정 및 변경 시 원가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이자율 시계열 자료를 비교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시정 기능 강화를 위해 원활한 업무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야기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융정보 격차 해소와 그리고 금융거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금융거래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금융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고 특히 소비자별 특성에 맞춘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협회 공시정보의 정확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금융협회 비교공시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공시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보면 금융협회의 그 소비자 관련 정보가 찾기도 힘들 정도로 저 귀퉁이에 몇 번씩 들어가야 봐야 아는 사람만이 아는 그러한 공시제도를 완전히 개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우대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은행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고객 알림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소비자가 온라인 사이트에 미리 저장해둔 카드 정보를 활용해서 원클릭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진국처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장기 검토 과제입니다. 이 중장기 검토 과제는 그 금감원이 법률 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률 입법이나 개정 권한 등을 금융위원회와 또 국회 등의 여러 등과 그 협의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금감원 원장님과 또 금융위원회 부탁하는 그런 중장기 검토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변화하고 복잡화하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사전 등급 분류제도 또 상품 위험별 판매 면허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동시에 제도 도입 자체만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매우 큰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액배상명령제도 등의 도입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 그리고 분쟁조정 중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융에서의 일방적 법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등의 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규 재개정 사항 외에도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대비 사업비와 개별 민원 분쟁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의 변별력 등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한 과제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금융소비자 권익제거 자문위원회는 거의 매 2주마다 저희가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철학, 추진 방향 등 큰 틀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의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논의 결과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나 정책을 모두 다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동안 시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주제들까지 자문위원회가 논의하고 권고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저를 포함한 13명의 자문위원들은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언과 감시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에 그 박수를 보내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분발해 주시고 끝까지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